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줄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날 책방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여성시 읽기 모임으로 한 주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읽은 책은 박미란 시인의 누가 입을 데리고 갔다 라는 시를 같이 읽어봤어요. 박미란 시인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시인 박미란은 강원 태백의 황지에서 태어나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9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있다. 의외로 되게 등장하는 95년에 하셨는데 작품 시집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시집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아마 누가 입을 데려갔다, 이 시집 두 번이 있는 것 같아요. 박미란의 시적 화자들은 길을 나서는 선택을 통해 삶을 바꾸는 대신 자리에 머물면서 세월과 함께 삶을 지탱해 나간다. 인생이 굽이굽이마다 마주쳤던 갈림길 앞에서의 망설임, 불안, 그리고 후회는 잊힌 것이 아니라 화자의 몸 안에서 얼음덩어리처럼 뭉쳐져 있다. 슬며시 스며나와 시인의 시가 된다. 되게 그럴듯한 시인을 소개해주는 글이 있고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책 앞부분에 보면 시인의 말이 실려 있잖아요. 시인의 말 올해 나온 시집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줄기 빛이 마음에서 입술로 건너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뒤를 돌아보면 너는 보일 듯 보이지 않고 참 시시하기도 하지. 이 모든 뒤척임 이라고 시인의 말이 되어 있어요. 크게 세 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어떤 말은 그대로 몸속에 머물렀다. 2부는 정작 너무 흰 것은 마르지 않는다. 3부 아름다운 것을 품으면 모든 게 사라져도 사람은 남는다. 그래서 부 제목이 이제 시에서 따온 이제 문장이기도 한데 부 제목들이 되게 인상 깊기도 했고 중간중간 읽어 나가면서도 되게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문장들이 꽤 많았던 시였는데,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뭐랄까, 내가 시가 뭐지? 라는 이제 물음표가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시와 내가 싫어하는 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깨닫게 돼요. 이 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뭘까? 나는 이 시가 왜 못마땅한가? 혹은 나는 왜 이 시가 좋은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분명히 화자가 서 있는 자리가 있고, 시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을 텐데, 어떤 시들은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와닿지 않게, 이렇게 써내려간 시가 있고,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관념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서술한 글들을 볼 때, 저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얼핏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사처럼 막 이렇게 사건을 이야기해주지 않더라도 대체로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는 어떤 짐작이라도 가야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늠이 될 때 그런 시들을 좋아하는데,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을 때 이랬다는 건가 저랬다는 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좀 시가 재미없어지거나 읽고 싶은 마음이 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시도 약간 무슨 뭐가 되게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어떤 죽음의 그림자 같은 것들도 막 느껴지고, 누가 죽은 것 같은데 어떤 되게 사건들을 경험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는, 맨 처음에 제가 태그를 붙여놓은 거는 저녁에서 밤으로 흘러들었다 라는 이제 시인데요. 1. 저녁에 물고기는 슬퍼요. 힘을 잃은 지느러미와 윤기 없는 비늘이 슬픔을 말해요. 어둡다는 걸 죽어서도 아는 걸까요?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돌아갈 날 기다리던 할머니처럼 몸도 저녁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하니까 물개를 거두어 볼래요. 다른 생각은 하지 않을래요. 저녁에 물고기가 흐려요. 앞을 볼 수 없네요.
오늘은 흐린 눈동자 속에 들어가 가슴을 감싸고 누울래요. 웅크리는 일은 몸을 위로하는 방식이니까요. 이런 문장들이 좋더라고요. 웅크리는 일은 몸을 위로하는 방식이니까요. 곧 밤이 올 거예요. 보내지 못한 깊은 밤이 오면 물고기도 흔들리던 당신도 보이지 않겠죠? 2. 물컹한 구이덩어리를 도마에 올리고 칼질을 하다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러고 있는 나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리 헹구어도 핏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것을 당연한 듯 다루어도 되나요? 한때 제일 크고 맑은 눈이었던 주인을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칼질을 멈추고 고깃덩어리를 냉장고에 다시 넣어요. 차가움은 제 안의 것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는 약간 이제 막 오징어 이렇게 막 오징어나 생선 이렇게 손질하던 때가 되게 생각났던 것 같아요. 막 옛날에는 어머 이런 거 징그러워서 못 만져 막 이랬던 걸 이제 막 해 먹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 이렇게 딱 떠올랐었는데 냉장고에 대한 표현이 차가움은 제 안의 것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되게 비유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교차되더라고요. 3. 당신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후회한다는 걸 알아요. 어떤 말은 비참해서 입술에서 나가는 순간 얼음이 되어요. 어느 때부턴가 차가움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소음이 심한 냉장고에 커다란 얼음덩어리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안고 살아왔는지 몸속에 중앙덩어리를 뱉어놓은 듯 냉장고는 멈췄어요. 이제 당신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차가운 당신이라는 환상을 견디기 싫어졌어요. 마음의 얼음덩어리들을 드러내면 또 후회하겠지만 녹는 순간을 지켜보던 마지막 천사처럼 우리의 느닷없는 밤도 흘러갔어요. 뭔가 죽은 사람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 문장들 이런 게 있는 시. 연애할 때 뭐 이런 생각들 막 들 때도 있잖아.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죽은 별에게라는 짤막한 시가 있는데 저는 짧은 시를 좋아해요. 그는 오랜 투병 끝에 가죽만 남긴 채 고요히 눈을 감았다. 먼 곳에서 별들이 모여 앉아 숟가락 돌려가며 달을 흰죽처럼 퍼먹고 있었다. 내 손바닥에 아득한 몸짓. 쉼표. 별들이 모여서 달을 흰죽처럼 퍼먹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연상해 보니까 그냥 되게 시상은 되게 뭔가 슬픈데 웃겼어요. 뭔가 흰죽을 퍼먹고 있는 별? 이렇게 막 아이스크림 퍼먹듯이 푸딩 한 스푼 딱 떠먹듯이 그렇게 톡톡 떠내져서 이렇게 조각되듯이 떠지는 달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피식 웃게 됐던. 그래서 근데 정서는 죽은 사람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뭔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해서 머리가 좀 많이 아팠던 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라는 시가 있는데 너무 왔다는 걸 알았을 때 돌아가고 싶었다. 그렇죠. 너무 많이 갔어. 숲은 푸르렀고 푸르름이 더하여 검붉었다. 한껏 검붉다가 어두워지면 털이 많은 짐승이 먼 산기슭에서 잠들었다. 잠잠해야지. 그래야지. 어쩌면 그런 날이 안 올지 몰라. 숲의 술렁거림을 굽어보면 후회는 어디 아픈 듯 뒤늦게 따라왔다. 조금 따라오다가 어느 산모통으로 접어들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날마다 눈뜨고 감는 일처럼 집으로 갈 수 없는 후회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어떤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 특히 어떤 후회 같은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드러내 주시는데
한 95년도에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뭐 최소한 한 20살에 데뷔를 했다 해도 이제 저보다 같거나 저와 비슷하거나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연배의 시인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더 멋진 것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떤 자기 감정 이런 거에 이렇게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말고 뭔가 막 튀어오르는 솟구치는 이런 에너지를 좀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아쉬웠어요. 근데 그거는 뭐 시는 어쨌든 취향인 거니까 내가 바라는 시들만 세상에 있으면 또 세상에 되게 재미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시는 2월과 3월이라는 시예요. 좋아하는 문장이 딱 있어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일란성 쌍둥이 조카가 태어났다. 무언가 보고 싶은 사람들처럼 모든 기다림은 3월의 달력에 희미하게 남은 2월이었어. 옆을 지켜준다는 건 그 자리에 저무는 일이야. 햇빛 한 줄기 내려와 매화나무에 앉았다. 2월은 시들고 언젠가 3월도 피운고 떨어뜨리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낸 적 없다. 이런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 문장이 와닿았어요. 옆을 지켜준다는 건 그 자리에 저무는 일이야. 머무는 일이 아니고 저무는 일. 그런가? 옆을 지켜준다? 내가 누군가의 옆을 지켜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갈림길, 가보지 못한 곳, 뭐 이런 이제 시인의 시에서 끌고 온 이야기를 가지고 김영희 문화평론가가 프로스트의 이제 갈림길 농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어떤 해설도 나와 있는데, 그냥 저는 그런 게 싫은가 봐요. 주저함, 망설임 후에 막 그런 느낌들, 그렇게 쭉 끌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보다 이렇게 그래도 가보자. 이렇게 뭔가 땡겨주는, 끌어주는 그런 에너지를 만나고 싶어서 아마도 박미란 시인의 시가 그렇게 뭔가 확 와닿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이것은 또 새롭게 뭔가를 끌어내는 시 언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집 소개는 여기까지. 박미란 시인의 누가 입을 데리고 갔다 였습니다.